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이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는 9일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교육감 선거는 김광수 예비후보와 양자 대결로 치르게 됐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후보자 등록 시작일을 20여일 앞두고 출마를 공식 발표한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 도민과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을 안착시키고 교육의 본질이 실현되는 교실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비 도세 전출 비용 상향과 고입제도 개선 등의 성과로 제주 교육이 한 걸음 나아갔다면서 이번 선거는 전진과 후퇴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인지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로입니다. 도민들과 함께 따뜻함이 가득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새 도전자 단일 후보인 김광수 예비 후보는 외로운 선거 전에 선의의 경쟁자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소통이 부족했던 제주 교육은 이 교육감이 직접 돌아봐야 한다면서 충분한 의견 수렴 없는 고입 개편 등 교육 정책에 도민들의 실망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방적인 IB 교육과정 도입 추진은 유권자의 심판이 필요하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왜 다른 나라에 돈 주면서 교육과정 사다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다음 한국말을 또 번역하는데 국가 간의 체계, 어떤 그 MOA라든지 국가 간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국가가 고민해야 될 문제지 지방자치단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과 현역과 도전자, 보수와 진보의 맞대결 구도가 된 이번 제주도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본격적인 선거전은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경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당원들이 현역 국회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상균 씨 등 당원 40명은 경선이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다며 지난달 27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민주당 제주도당과 현역 국회의원들이 위원장으로 있는 3개 지역위원회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는 문대림 후보 측이 유출된 당원 명부를 선거운동에 사용했는지도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공사비를 떼일 염려가 없어 건설업체들이 선호하는데요. 하지만 부실한 건설업체를 걸러내는 적격심사가 허술하게 운영되면서 애꿎은 하청업체들만 피해보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해양생태 등을 연구하는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 관상생물관 리모델링 공사가 지난해 말 완공됐어야 하지만 기한을 넘긴 채 넉 달째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원도급을 받은 건설업체가 다른 공사 현장의 하청업체로부터 압류를 당했기 때문. 이에 따라 하도급 업체는 지난해 11월부터 넉 달 동안 공사 대금 3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관급 공사인데다 발주처인 제주도가 원도급을 거치지 않고 하도급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직접 지급 합의서에 삼자가 도장을 찍어 이를 철석같이 믿었다고 말합니다. 수산부에서는 압류가 돼 있다. 압류가 돼 있는데도 자기들이 직불 합의서를 해주면 된다. 이건 건설회사하고 내가 볼 땐 다 짜고 하는 것 같아요. 짜고. 공무원이 이걸 직불제를 해주겠다 그런데 그걸 못 믿는다면 우리 자신도 나쁜 놈들이지. 이에 대해 제주도는 가압류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원도급, 하도급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봐서 이에 대해 증인을 섰다는 겁니다. 또 하도급에게 대금을 주는 것이 맞지만 압류 조치 이후에 합의서가 작성돼 법원에서 공탁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가압류를 무시하고 저희들이 하도급한테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법률 자문도 받고 지급 공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공탁을 법원에 걸어서 줄 수밖에 없다. 공사 입찰 과정에서 진행되는 적격 심사에서 부실한 업체를 걸러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채와 경영평가 등 적격 심사에서 최종 95.76점으로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공사를 맡은 원도급인 건설사는 입찰을 받은 뒤 무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재정난으로 압류를 당했습니다. 해당 원도급 업체는 경찰의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며 소규모 하청업체뿐 아니라 발주처인 제주도 역시 공사 지연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부실한 건설업체를 꼼꼼하게 거를 수 있는 적격 심사 시스템의 강화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5회 국제전기차 엑스포가 오는 6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국내 전기차 산업의 선도 지역인 제주에 외국 업체들의 진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독일의 유명 차량 회사인 메르세데스 벤츠가 제주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전기 모터와 가솔린을 결합한 승용차와 SUV 차량을 내놓으며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벤츠에서 뭐 전기차가 나온다 이런 말은 못 들어서 처음 와봤는데 되게 신기하고 국산 차랑 또 다른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디자인이라든가 뭐 구동이 어떻게 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되게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전기자동차 업체인 BYD는 올해 청소차와 지게차 등 새로운 산업 분야의 차량을 선보였습니다. 일반 차종에 비해 국내 개발 속도가 더딘 특수 차량 쪽으로 시장 공략 전략을 세웠습니다. 직접 배터리를 생산하고 자체 모터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BMS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번 엑스포에 참여하는 7군데 완성차 업체 가운데 3군데가 외국 업체입니다. 특히 중국 업체들은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이번 엑스포에 대규모로 참석하고 있으며 제주 진출까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在这个济州岛进行相应的这种分公司的设立、分公司或子公司的设立，为了更好的服务这个，先是从济州岛更好的服务这个韩国市场。 세계적인 유명 업체들까지 제주를 통해 국내 전기자동차 산업에 뛰어들면서 제주에서 벌이는 신재생 에너지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 내 자동차 정비 사업자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국제 전기 자동차 엑스포가 열리는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제주도 자동차 전문 정비 사업 조합 관계자들은 전기차 보급과 노후 자동차 조기 폐차 정책으로 인해 일거리가 줄어 폐업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며 업종 전환 지원금과 장비 지원 보조금, 저리 운영 자금 지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데 도움되고 있을까요? 청주 지역 소비 패턴을 분석해보니 최대 수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아닌 준대형 마트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MBC 충북 김대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주의 한 전통시장. 길 건너편에 생활용품 할인 매장인 다이소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 매장이 들어선 이후 시장 안에 있던 주방용품과 잡화점이 잇따라 폐업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거기서 하니까 굳이 그 한 자리 거기서만 다 살라고 하니까 시장 쪽으로 잘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다른 전통시장은 할인마트 2곳이 출구와 입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바닥 면적이 3,000제곱미터가 되지 않아 휴무일이나 출점 제한을 받지 않는 곳입니다. 시장 내 소매점은 이들 마트와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가격은 별 차이가 없어요. 가격은 오히려 싸게 팔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도 사람이 가격 가지고 인식이 안 돼요, 지금은. 이렇게 전통시장 주변이나 아예 시장 안쪽에 규모를 갖춘 할인 매장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대형마트 휴무제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소상공인 마케팅협회가 청주 지역 15개 전통시장 매출을 조사해보니 대형마트 휴무일 최대 수혜자는 규제를 받지 않는 준대형마트였습니다. 시장 주변에 준대형마트가 있으면 대형마트 휴무일에도 매출이 크게 늘지 않았고 품목에 따라 30-40%가량 줄어든 곳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휴무하는 날에는 전통시장으로 가는 소비를 준대형마트들이 또 일부 흡수하는 그런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준대형마트가 스스로 품목을 제한해 전통시장과 상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네, 오늘 아침은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한때 구름이 많겠고요. 또 산지와 북부 그리고 동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찬 공기와 바람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6도가량 낮은 19도에 머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북부 지역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는 가운데 기온은 애월과 제주가 15도, 조천이 1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서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12도 내외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안덕과 남원이 13도, 서귀포가 12도로 전망됩니다. 구자와 표선이 14도, 성산 13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많게는 4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성판하기 6도, 윗세오름은 영하 0.4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의 아침 기온은 13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15도에서 19도로 전망됩니다. 현재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고요. 또 물결도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모든 공항 맑은 하늘 드러나고 있고요. 제주공항에는 윈드시어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인 일요일 오후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고요. 이 비는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영농조합법인 운영자 59살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 가짜 직원 5명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장애인 고용공단으로부터 고용장려금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서귀포 시내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나 내부 일부와 집기류 등을 태운 뒤 자체 진화됐지만 진화 과정에서 원룸에 있던 34살 정모 씨가 손에 1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원룸 안에서 켠 촛불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일자리 재형 저축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모집 인원인 200명이 조기에 마감돼 지원 대상을 3인 이상 기업에서 1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업종을 추가해 200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재형 저축에 가입하면 청년 근로자가 한 달에 10만 원, 기업이 15만 원, 제주도가 25만 원을 지원해 5년 뒤에 3천만 원을 찾게 됩니다. 제주도 개발공사가 올해 안에 제스피 맥주를 민간으로 이양합니다. 이를 위해 개발공사는 조만간 제주시 연동의 제스피 영업장을 매각한 뒤 제스피 브랜드 홍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개발공사는 지난 2013년 제스피 맥주를 출시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5년 공기업의 맥주 사업은 민간 영역을 침해한다며 민간 이양을 권고했었습니다. 제주 지역 집값이 10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제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이 한 달 전보다 0.02% 하락해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만에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 지역 전월세 통합지수도 한 달 전보다 0.01% 하락했습니다. 한편 제주 지역 주택 매매 평균 가격은 2억 7,430만 원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결혼이 가장 많은 시기는 10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제주 지역 결혼 건수는 10월이 평균 406건으로 가장 많았고 8월이 평균 160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결혼한 부부의 나이는 30살에서 34살 사이가 가장 많았고 아내가 연상인 경우는 10%를 차지했습니다.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4.7로 한 달 전보다 0.2%,
1년 전보다는 1.4% 올랐습니다. 품목별로는 농수축산물이 5.2%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공업 제품은 1.7%, 서비스가 0.7% 올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